어딘가 한 군데가 비어 있어요. 그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북방 유목민족사였어요. 그리고 양심이 있는 중국의 학자들은 이 은의 민족이 동이족 계열이라는 것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있는 거마저도 조사를 안 한다는 거는 이건 학자의 양심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고조선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아버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 은나라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그러니까 은나라 마지막에 이제 그 세 명의 충신이 있었죠. 비간, 기자, 미자. 자, 그런데 비간이라는 사람은 직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왕이 네가 그렇게 저기 하냐? 우리로 얘기하면 간땡이가 보냐 그러죠. 그래서 배를 갈랐어요. 죽었죠. 그걸 보고 기자는 미친 짓을 하고 집에서 나오지 않고 그러다가 뭐 우리 쪽으로 도망을 갔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중국을 좋아하는 사대주의자들은 기자가 우리나라에 온 거를 대서특필합니다. 왜?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래서 기자조선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기자가 실제로 우리나라로 왔느냐 안 왔느냐는 여러 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자의 무덤이 다른 데서도 발견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나 일단은 기자에 속한 족속이 우리나라로 온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튀어나와요. 아까 이제 이쪽 지역에서. 자, 이 보세요. 이것이 기후거든요. 기후, 방전. 방전이라는 건 네모난 솥이라는 거죠. 솥에는 다리가 4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죠. 이거 4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후예요. 이 글씨가. 기씨가 글로 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주무왕이 은나라를 칠 때 백이 숙제가 말렸어요. 가서. 그러니까 그대로 치고 들어가니까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먹다 죽었다는 고죽국. 근데 이 고죽국이 동이족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문화가 여기서 튀어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고죽이라는 글자예요. 고죽. 이 글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죽국이라는 얘기죠. 근데 어떤 책에는 뭐냐면 고죽이 다른 데는 고이로도 돼 있어요. 높을 꽃자 우리가 결의, 우리 오랑캐이라고 읽는데 결의.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이 어디냐? 여기예요, 여기. 이 지역.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홍산 문화가 있었고 하가전 문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번안이라는 번조선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자, 이제 주나라가 밀고 들어왔고 요걸 잘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요 까만 부분은 흑도, 그 다음에 저기 노란 부분은 회도, 그 다음에 요 빨간 부분은 채도입니다. 그러니까 요 중국인들의 이 서한 반파 문화는 채도 문화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이 바로 동이족의 문화입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그 춘추전국 시대는 봉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주나라죠. 근데 여기가 진, 재, 연, 오, 월, 초거든요. 근데 이들이 다 중국에서 봉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오나라, 월나라, 초나라는요 거의 이민족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자기네로 이제 끌어들이는 작업을 다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주나라의 이제 뭐 후예처럼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러한 동이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쪽 북쪽에도 이러한 족속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동쪽에
회의, 내의, 서의, 우의, 도의, 고의 이런 족속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중국 책에서 제가 복사한 건데 여기 보면은 내의, 우의, 그다음 이건 서융이라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서의, 회의, 도의. 여기 동이족이 이렇게 쭉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서 나온 문화들 이쪽은 다 뭐냐면 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온 게 뭐냐면 주로 배.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 차 있죠. 차도 이쪽에서 나오고 또 하나가 뭐냐면 비단입니다. 비단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이것이 어느 지역이냐면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태행산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낙양서안은 바로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거의 이제 꼴짜기가 시작되는 부분이죠. 근데 평야는 어디냐면 이쪽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중상국이라는 나라예요. 이 중상국은 백적이라는 북쪽의 오랑캐가 내려와서 만든 나라라고 돼 있어요. 이 중상국은. 근데 문제는 이 중상국의 이게 왕릉입니다. 근데 왕릉인데 능 위에다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중국인들은 능 위에다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능 앞에다 건물을 짓죠.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소금천시 능이거든요. 이게 곡부에 있는 겁니다. 요 위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영구 박사 얘기했듯이 이게 향당이에요. 장군총도 보면은 장군총 꼭대기에 건물이 있잖아요. 목조 건물이. 그게 향당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동이족의 특수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중산 왕릉이 이 동이족의 문화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걸 보세요. 우리 신라 금관하고 똑같죠? 네. 산자 모양의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중산의 문화가, 중산왕국의 문화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연나라 철기 문화를 갖다 연구하는 학자가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근데 그 발표문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연나라 철기가 시작된 것은 중산에서 이게 영향을 받은 거다. 중산국에서. 그럼 중산국은 우리 쪽이거든요. 중국 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연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춘추 시대하고 전국 시대가 갈라지는데 이 전국 시대에 와서는 우리하고 관련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연나라입니다. 근데 연나라하고 이제 이렇게 충돌하게 되는 게 맨 처음에는 산용이라는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동어라는 족속이에요. 근데 이 산용과 동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걸 보시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요걸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요게 산용이에요. 이렇게 쭉 요것이 동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흉노거든요. 이쪽은. 네. 근데 이 흉노를 동어가 제압했어요. 그랬는데 맨 처음에는 뭐 달라 그러다 맨 나중에 땅을 달라 그러니까 이 흉노가 갑자기 동어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동어가 두 개로 쪼개져요. 쪼개지면서 하나는 선비가 되고 하나는 오한이라는 족속이 된다.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면은 요거예요. 자, 동어족이 하나는 오한과 선비로 갈라진데 이 선비족은요 많은 족속으로 이렇게 갈라져요. 그 중에서 우문시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서 두 개로 갈라져요. 해하고 거란. 이게 바로 뭐냐면 요 나라가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모용시, 이건 전현, 후현, 이게 이제 북이.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지금 이쪽에서 나타나는 문화, 이쪽에서 나타나는 비파형 동검 문화 있죠. 그리고 이 비파형 동검이 어디에도 나타나냐면 이쪽에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쪽에 나타나는 비파형 동검과 이쪽에 나타나는 비파형 동검의 차이점이 뭐냐? 지금 문제가 뭐냐면 모든 학자들이 이쪽이 비파형 동검이 먼저 시작을 했고 이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다 세팅이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의 문화는 고조선인데 이쪽의 문화는 동호족이다. 이렇게 했고 여기 잘랐어. 그래서 고조선의 비파형 동검 문화는
동호족의 비파형 동검의 문화를 영향을 받은 것이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동호라는 것은 고조선이 아니다. 자,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건 뭐냐? 중국. 그러니까 이만큼을 잘라서 이걸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국사에 편입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왜 이들이 이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족속들을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면요. 이 수나라, 당나라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이걸 쭉 당겨버리면은 중국의 역사의 엄청난 부분이 우리 쪽으로 쭉 딸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작업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라는 동일 문화권도 톱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특히 북방계 문화로 우리가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고조선에서 날아가게 생긴 거죠. 근데 거기에다 이제 쐐기를 박은 분이 누구냐? 북한의 이지린이라는 학자분입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학자예요. 고조선에 대한. 근데 그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동호? 동호라는 거는 지네들이 붙인 이름이다. 이거. 중국 애들이. 왜 동호라 그러냐? 동쪽의 오랑캐. 그 호자가 뭐냐면 떼놈 호자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한국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떼놈 그러면 중국인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떼놈은 우리예요. 이해가세요? 중국은 자기 나라가 아니면 다 오랑캐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떻게 오랑캐, 자기네 보러 오랑캐라고 하지 않잖아요. 다른 나라 보러 오랑캐를. 왜? 흉노의 동쪽에 있는 오랑캐란 말이에요. 그래서 똥호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 요 네모난 거를 보세요. 이렇게. 요 네모난 부분은 뭐냐면은 바로 적석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 적석총. 여기. 그리고 지금 여기 요 별표를 해놓은 거는 뭐냐면 여기가 고구려의 성과 고구려의 적석총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요. 발굴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몽골인데 여기 지금 도굴당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타나느냐? 바로 코리. 거기 가면 이제 뭐냐면 고려라 그러는데 코리라고 씁니다. K-O-R-I. 코리. 코리 왕의 유족이 여기 있어요. 농사 짓던 터, 성곽. 그리고 이렇게 성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산이 5군데예요. 근데 그걸 오봉산이라고 불러요. 5군데. 그러니까 고구려 같은 데 보면 오녀산성. 그죠? 오자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기 있어요. 이게 국경지대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이 코리족이 지금 어디서도 나타나냐면 여기서도 나타나요. 네.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맥족의 문화입니다. 이렇게 쭉. 이게 맥족이에요. 근데 이쪽은 토강목강묘가 나타나요. 이거는 예족이에요. 이렇게 분화가 돼요. 이렇게. 이게 틀림없이 같은 계열의 문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딱 잘라서 뭐라 그러냐. 이걸 동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이 동호는 이지린 박사는 뭐라 그러냐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동호라는 것은 고조선의 일족이고 그것이 맥족이다.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논문 중에 아주 중요한 논문이 하나 있어요. 비파형 동검 중에 보면은 이 손잡이가 없는 동검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나옵니다. 이쪽에서. 근데 이쪽은 다 손잡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잡이가 있는 게 먼저일까요? 없는 게 먼저일까요? 비파형 동검에. 없는 게 먼저죠. 왜? 손잡이를 뭘 썼까요? 그렇죠. 나무.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쪽이 먼저다. 그래서 여기서 비파형 동검이 나와서 이렇게 퍼져나갔다. 이렇게 이제 북한에서 논문이 맨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무시되고 있습니다. 깔아뭉기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퍼져나갔다.
그래서 여기를 딱 잘라서 여기가 동호족이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거를 잘 해석을 잘 해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불이 나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연기에 질식하면 죽습니다. 근데 지금 쟤네들이 연막탄을 터뜨렸는데 출구를 잘 찾아야 돼요. 그 못 찾으면 우리는 이거 뺏기는 겁니다. 이만큼을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고조선의 문화는 고조선이 오리지널이 아니고 동호족의 영향을 받아. 이해가시죠? 그럼 동호족이든 그냥 이거야. 중국인이다.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북방유목민족사를 어떻게 접근해 나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일부러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손잡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손잡이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손잡이가 맨 처음 초기적인 형태의 손잡이가 나오는 것이 이 지역이고, 후기적인 형태는 이쪽으로 넘어간다.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쪽이 먼저고 이쪽이 나중이에요. 자, 요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거고. 자, 이걸 보세요. 지금 이게 만주평원입니다. 우리가 이 볼록볼록한 지도가 있어요. 그거를 봐야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합니다. 그냥 이런 우리가 대부분 평면 지도를 보고서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어디가 튀어나왔고 어디가 낮은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이 기차를 탄 적이 있어요. 잘못해갖고 저기 가이드가 티켓팅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대낮에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우리는 이동을 밤에 하거든요. 근데 대낮에 기차를 타고 간다니 이건 시간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다 자라 그랬어요. 근데 한참 자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담배를 피고 이렇게 창밖을 보는데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가 호남평야는 보면은 아무리 넓다래도 한 몇 분 지나면은 호남평야가 끝나요. 그리고 호남평야 끝을 보면은 산이 이렇게 보여요. 산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이쪽에 가서 다시 봤어요. 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양쪽 다. 그리고 한 30분 갔는데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펴놓고 딱 보니까 여기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만주벌판이구나. 다 깨웠어요. 야, 이게 만주벌판이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몇 시간 동안 그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틀이 걸립니다. 기차로. 그런데 집 한 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윤명철 박사하고 저하고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 초평선이다. 초평선. 왜? 가도 끝이 없으니까. 끝이 없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상강평원인데 이거보다 더 넓어요. 여기는 어떠냐? 비행기로 비료를 뿌려요. 너무 넓으니까. 네. 이러한 거대한 평야를 우리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빼앗긴 거예요. 우리가 광활한 만주벌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빈털털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옥수수가 다 심겨져 있어요. 빈 땅이 하나도 없어요. 여긴 다 사막이에요. 아무리 넓어도.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 만리장성이 없다고 치고 여기거든요. 여기 없다고 치고 쭉 해서 여기까지 막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고대인들은요, 보이면 가는 겁니다. 일본을 어떻게 갔느냐? 여기서 대마도가 보입니다. 30분인가요? 여기서 이끼라는 섬이 있어요. 그게 또 이렇게 보여요. 거기서 큐슈가 보여요. 고대인들은 궁금하잖아요. 가는 거예요, 보이면. 여기 그냥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다 평원입니다. 여기가 호북.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하게.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쪽에서 나오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관중평원, 이건 이제 저기고, 여기서 관중에서 여기서 나오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산이 틀어막고 있어요. 그죠? 전혀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더 내려가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안 내려갔다? 안 해요.
자, 순임금. 여러분들이 요 순을 얘기합니다. 맹자의 이루장에 뭐라고 되냐? 순은 동의지이냐야. 제가 한문을 배울 때 선생님이 갑자기 막 졸고 있는데 순은 동의지이냐야. 그거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냐면 순은 동쪽의 오랑캐니라 이렇게 풀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제가 졸다가 못 들었는데 무슨 이게 다시 한번 풀어줘. 야, 너는 2년간 배웠는데 이것도 못 푸냐? 순임금은 동쪽의 오랑캐. 선생님 우리가 왜 오랑캐입니까? 그래서 이제 막 혼난 적이 있는데 일부러 제가 이제 시비를 걸어본 거예요. 자, 순임금은 동이라 그랬어요. 맹자가. 틀림없이 그렇거든.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만리장성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산맥이에요. 왜?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 음산산맥이라는 산맥입니다. 제가 기차를 타고 여기 기찻길이 있거든요. 여기를 쫙 갔어요. 쫙 어디까지 갔냐?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가 임하라는 데입니다. 여기를 갔더니 박물관에 갔더니 박물관 관장이 저를 찍더라고. 저는 유물 찍고 있는데. 그 왜 찍냐 그랬더니 여기에 온 최초의 한국인 학자래. 온 사람이 없대. 그래서 당신 여기 최초의 방문자라고 여기다 붙여놓을 거래. 자, 요게 바로 뭐냐면 만리장성이에요. 요게. 요 산맥을 따라서 쫙 장성을 쌓은 거예요. 요쪽 끝에 여기 산맥 보이죠? 요게 뭐냐면 연산산맥입니다. 그러니까 음산산맥과 연산산맥 위를 틀어막은 게 만리장성이에요. 그래서 이쪽 끝은 가역관, 이쪽 끝은 산해관이에요. 왜? 산과 바다가 만났다. 그래서 산해관입니다. 자, 이게 연산산맥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파란 데가 평야지대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파란 데가 좀 좁죠? 네, 좁아요. 이걸 뭐냐면 회랑이라 그래요. 회상. 중국에는 회랑이 두 군데가 있어요. 뭐 세 군데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두 군데가 어디냐면 하나는 하서회랑.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실크로드. 요게 요서회랑입니다. 중국은요. 풋볼과 같아요. 축구공. 축구공이 바람이 빠질 때 어디로 빠지죠? 배꼽으로 빠집니다. 여기가 배꼽자리예요. 중국이 팽창하면 일로 치고 들어옵니다. 만주에 거대한 세력이 자리를 잡으면 반드시 이쪽을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세력들이 오가는 길목이에요. 회랑이에요. 회랑, 복도. 그래서 여기가 요서회랑입니다. 한쪽은 바다, 한쪽은 산. 그거를 이게 연산산맥이 여기 와서 딱 끝났어요. 여기서 요만큼이 평야예요. 그죠? 요거를 틀어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장성을 이렇게 성을 쌓은 거예요. 쭉. 여기가 끝이에요. 요걸 뭐라 그러냐? 여기가 산해관입니다. 여기가 관문이에요. 자, 지금 연나라가 이제 이쪽이 연나라인데 베이징 있는 데가 연나라 장성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그 흙으로 만든 장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 학자들은 중국 학자들은 이것이 연나라 때 쌓은 장성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쭉 이어서 압록강 있죠. 압록강까지 딱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이병도 박사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낙랑군 이제 중국 책에 중국 지리제 낙랑군 수성현의 만리장성이 시작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냐면 숫자 돌림이니까 그 숫자가 같으니까 황해도 수안이 낙랑군 수성이다. 그러니까 대만의 지리학자가 이 황해도 수안에서부터 만리장성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가면은 고구려 산성이 있거든요. 호산 산성이라고. 근데 거기에다가 만리장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전랑간에 가면 뭐라고 쓰였냐면 만리장성은 국경으로 인하여 더 연장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그쳤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 주는 거야. 퍼줘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는 고구려 산성이
발굴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윤명철 박사나 전화 아니까 가서 이제 여기 고구려 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우물에서 배가 나왔거든요. 고구려 배가. 근데 그런 거 몰라요. 그게 만리장성인 줄 알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막 만리장성이 여기까지 오는 거야,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건 아닙니다. 왜 아닌가를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연나라는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자, 이제 전국 시대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연나라가 제일 동쪽이, 그 다음에 조나라예요. 그 다음에 진나라인데, 이때 당시에 이모와 누번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조나라 문영왕이라는 사람은 아주 재밌는 사람인데, 우리가 핫바지 있죠, 핫바지. 지금 이거 우리가 입고 있는 건 뭐죠? 양복입니다. 근데 요새 군인들이 이거 입고 있죠, 그죠? 근데 자다가 이걸 이제 더우니까 다 벗고 잘 거 아니에요. 근데 비상이 걸렸어요. 깜깜해요. 근데 앞뒤가 바뀌면 바지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양복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면 이제 총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핫바지가 앞하고 뒤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댄님 딱 메고 부스 딱 신으면 바로 말 탈 수 있어요. 기가 막힌 군복입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는 우리를 가리켜서 핫바지가 그렇지, 엽전이 그렇지, 조선 놈은 패야 돼. 테레비가 안 나오면 두들겨 패면은 테레비가 나왔어요. 우리 어릴 때. 그 두들기면서 뭐냐면서, 야, 조선 놈은 패야 돼. 우린 조선 놈이 아닌가요? 웃기는 거예요. 비아냥거렸어요. 그리고 더 웃기는 강사들이 많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조선 500년, 고려 500년, 신라 1000년, 도합 몇 년이죠? 2000년. 그리고 우린 몇 년이래요? 우리 역사가? 반만 년, 5000년이에요. 근데 2000년 빼고 3000년, 나머지 3000년 강의해 주는 교수 있어요? 그런 국사책 있나요? 근데 왜 뻥튀기 하죠? 왜 중국 애들은요, 5000년 그러면 쫙 다 외워요. 다 외워요. 은나라 왕조가 다 나오잖아요. 다 알아. 그런데 우리는 얘기해봐. 그럼 2000년밖에 몰라. 근데 갑자기 5000년이래. 그럼 걔네들이 볼 때 3000년은 거짓말이죠. 그죠? 그런데도 끝까지 빠락빠락 5000년이래. 근데 홍산문화 발굴해서 줘도 안 먹잖아. 그죠? 그럼 BC 4000년이에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야? 6000년이잖아. 이건 뻥튀기가 아니에요. 근데 갖다 주는데도 토해버려. 그러니까 줘도 못 먹는. 그리고 2000년의 역사가 그걸 또 열심히 또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백의 민족으로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2000년간 천여 번의 환란을 겪어도 남의 나라를 한 번도 침입한 적이 없는 정말로 사랑하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라고 그러고 떠들고 댕겼어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저도. 고구려사를 연구하기 전에는. 근데 고구려는 어떤 나라냐? 중국이 딱 쳐들어올 기미가 있으면 바로 치워버려요. 선제 공격. 제가 책에 썼어요. 그게 우리 민족이에요. 뭐 만리장성을 못 넘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저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게임이 안 돼요. 그대로 치고 들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게 이모예요. 이게 누번이야. 아까 중상국 얘기했죠? 이게 중상국이에요. 이게 연나라예요. 이게 제나라. 이게 조나라예요. 자, 얘네들이 이 두 개의 족속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쭉. 밀고서 쌓은 게 이거예요. 만리장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가는데 이건 거짓말이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갈석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아까 어떤 분이 중국 지도 아까 갖고 계셨잖아요. 그죠? 사기친 겁니다. 그 상해판 지도 보면 다 이렇게도 그려져 있어요. 중국 애들 지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리장성이라는 걸 진나라 진시황이 쌓았다고 했는데, 그 만리장성 처음부터 여기 산해관에서부터 이쪽 가역강까지 진시황이 쫙 한꺼번에 쌓네. 거짓말입니다. 왜?
조나라가 지은 장성, 연나라가 지은 장성을 연결시킨 겁니다. 이걸 군데군데 끊어진 부분을 연결시키고 이쪽 끝부분만 쌓은 거예요. 거기는 제가 가서 확인을 했어요. 가역반에 가니까 이렇게 흙으로 쭉 돼 있는 장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왜? 사막이니까 없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예.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얘네들 그려놓은 거 보세요. 여기까지 해놨어. 여기까지. 그런데 이병도 박사가 또 한 수 더 뜨니까 어디까지 했냐면 이렇게 내려왔어. 또 황해도까지. 그러니까 이만큼을 준 겁니다. 인심도 참 좋죠. 실제는 어디냐? 여기 물음표, 지네들도 물음표 해놨잖아요. 이렇게 된 거죠. 지네도 양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갖고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을 우리가 그냥 준 거예요. 퍼준 거야. 그러니까 이 퍼주는 작업을 누가 도와줬죠? 그렇죠. 일본 놈들이. 식민사학자들이 니네 힘들지? 내가 퍼줄게. 퍼줬어요. 근데 이거를 또 충실하게 이어서 요만큼 더 퍼줬어. 누가? 이병도 박사가. 왜? 황해도까지 가져가. 이제 이거 평안도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 더 가져가. 야, 참, 아닙니다. 우리는 밥 먹듯이 쳐들어간 민족이고 만리장성의 동쪽은 고조선 때문에 쌓은 겁니다. 고조선 때문에.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음산산맥이에요. 이거. 굉장하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게 음산산맥이거든요. 이쪽 바깥쪽이 뭐냐면 외몽고예요. 이쪽 안쪽이 내몽고예요. 이게 지금 내몽고거든요. 제가 여기를 기차를 때, 이 기차거든요. 기차를 쫙 타고 가는데 이게 만리장성이 이게 다 보이더라고요. 계속 사진 찍었는데 정말 대단해요. 같이 가요, 기차랑. 쫙 같이 가요. 자, 진시황. 이 대단한 사람이죠. 진시황은 이 흉노를 쳐부셨어요. 몽염이라는 장군을 시켜서. 그래갖고 요게 오르도스인데, 요 오르도스라는 뜻은 보세요. 이렇게 해서 황하가 가다가 여기 이제 산이 있으니까 부딪혔고 꺾여요. 여기도 산이 있으니까 꺾여요. 쭉 내려가요. 여기도 딱 산이 있으니까 꺾여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요 부분, 요걸 뭐라냐면 하음이라고 합니다. 하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쓰냐면 요거예요. 하음. 물하자 음인데 이건 뭐냐면 물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을 음이라고 부릅니다. 물의 북쪽을 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을 뭐라고 부르죠? 한양이라고 부르죠. 왜? 서울의 도시가 한강의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지금 강남이지만 한양이잖아요. 그죠?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한양이고 이거는 하음이에요. 근데 산은 반대예요. 산은 남쪽이 산양입니다. 우리나라에 산양이라는 지명이 있죠. 그리고 산의 북쪽이 산음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이걸 오르도스라고 그래요. 근데 자, 이렇게 쭉 가서 여기서부터 이 밑에까지 들어간 적이 있어요. 4시간을 갔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이제 징기스칸이 묻히고 싶어 했던 곳이 있어요. 네, 거기서 못 묻혔는데 거기까지. 근데 완전히 그랜드 캐년 같이 생겼어요. 쫙 근데 이 협곡이 이렇게 파여져 있더라고요. 쭉 가다가 이제 산이 이렇게 이 수풀이 쫙 나타나는데 거기에 이제 징기스칸이 거기서 말 채찍을 떨어뜨렸대요. 근데 유목민들은요, 자기가 말 채찍을 떨어뜨린 곳에 묻힌대요. 징기스칸이 거기 묻히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면 가묘가 있어요. 네. 난 진짜 묘인 줄 알고 갔거든요. 근데 가는데 4시간, 오는데 4시간, 구경하는데 1시간, 9시간 걸렸어요. 배 쫄쫄 굶고. 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흉노 땅이에요, 이게. 이걸 밀어버렸어요. 그게 여기를 차지한 거예요. 이게 오르도스를. 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흉노를 밀어버린 다음에 만든 게 뭐냐면 만리장성인 동시에 직도라는 걸 만들어요. 직도. 이 직도가 뭐냐면 세계 최초의 함양에서부터 구원까지. 구원이 어디냐면
포두라는 데인데 마지성이라는 성이 있어요. 이건 제가 갔었어요. 근데 이게 흙으로 다져갖고 만든 성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고속도로를 냈어요. 이게 얼마냐면 700km예요. 마차가 몇 대가 한꺼번에 쫙 나갈 수 있는 기가 막힌 겁니다. 자, 모든 길은 뭐라 그랬어요? 로마로. 그죠?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기간 산업이 안 돼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흉노가 쳐들어오는데 이게 다 산길인데 군사가 어떻게 이동할 거예요? 그게 뚫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산해관. 이 산해관이 아까 만리장성의 제일 끝이 산해관이라고 그랬죠. 서쪽이 가역관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끝이에요. 저기 바다를 바레만이라고 부릅니다. 바레. 뽀하이라고 부르죠. 여기에 끝났어요. 요거를 뭐라 부르냐? 노룡두라고 불러요. 늙은 용의 머리. 용이 만리를 달려와서 이제 이 바다에다 고개를 콱 쳐박고 쉬는 거예요. 이제 늙었죠. 거기서 달릴 때는 젊었는데. 그래서 이름이 노룡두입니다. 자, 이 가역관은 양쪽이 이게 산맥이 쫙 흘러요. 그리고 딱 분지예요. 그래서 거기만 딱 틀어 막으면은 못 들어와요. 왜? 회랑이니까. 아까 회랑 설명드렸죠. 예, 거기에다가 틀어 막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직도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게 쭉 뚫은 거예요. 이 실제로 남아있는 유적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중국 애들이 이렇게 공사하고 있어. 재현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원래 직도인데 묻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걷어내고 발굴해갖고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왜?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여기 고속도로예요. 자, 그리고 이 진시황은요, 도량령을 통일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국내 순시를 했어요. 자, 이 순시를 했는데 이게 순시한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자, 보세요. 동쪽 제일 끝에 갔거든요. 어디 갔을까요? 어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칼석이에요, 칼석. 여기 갔는데 그림은 어디다 그려놨어요? 여기다 그려놨죠? 완전 사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리장 지금 저기 이 사람이 이쪽까지 왔다는 얘기 못 왔습니다. 네. 어디까지 왔다고요? 갈석까지 온 겁니다. 여기가 바로 요동이에요. 좀 진시황 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쭉 돌았는데 돌다가 방량사에서 누구한테? 청해 역사 여홍송이한테 그 한당곡에 나오잖아요. 철퇴로 맞았죠. 자, 우리가 이 진시황은 항상 죽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마차를 똑같은 걸 1호차, 2호차, 3호차 이렇게 갖고 끌고 다녀요. 그리고 갈아타. 그거 딱 탈 때만 자기 혼자 알게끔 이제 자기가 골라서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홍송이가 철퇴로 쳤는데 그 마차가 완전히 박살이 됐어요. 근데 그 전에까지는 이 진시황이 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시황이 놀라는 모습을 처음 봤죠. 죽지는 않았어요. 왜? 그 차에 안 탔으니까. 다른 차에 탔으니까. 그걸 보고서 아, 너도 신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이제 진승과 오광이 난리를 일으킨 거죠. 어차피 죽을 거 쿠데타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난리가 나고 나중에 이제 항우와 유방이 이제 붙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건데. 자,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요 갈석이 어디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메인 포인트죠. 그죠? 그걸 찾으면은 바로 만리장성의 끝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갈석이에요. 요게 어디 있느냐? 요 밑에가 바로 노룡두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산해관. 예. 그 옆에 이 궁이 최근에 발굴됐어요. 비석도 발견됐고. 이 진시황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오잖아요? 이게 상상도예요. 행궁이에요, 행궁. 진시황의 행궁. 그런데 그걸 떠다가 어디다? 지금 고고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는데도 끊임없이 우리 쪽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저쪽으로. 왜? 땅 따먹기 하는 거죠. 땅 따먹기. 근데 우리 학자들은 참 마음도 넓어요. 굉장히 너그럽죠. 그죠? 예, 막 퍼주는 거야, 그냥. 예, 자기 땅 아닌가요?
우리 땅 아닌가요? 못 찾으니까. 자, 이게 아방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요것도 또 지금 해갖고 관광지로 또 개발했어요. 여기 이제 진시황릉이고 뭐 다 아시잖아요. 병마용경 이거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은나라,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 그래서 이제 춘추 전국 그 시대에 북방 유목민족이 어떤 민족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우리하고 관련된 그 족속들이 어떤 족인가를 이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동호라는 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호를 만약에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우리 북방민족사가 좀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특히 고조선의 서쪽 부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키를 현재는 지금 중국 학자들한테 다 뺏겼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게 이 중에 이제 그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중산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중산국이 우리 쪽 계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그거는 이제 더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근데 이제 어디까지 진전이 됐냐면 중국인들의 연구지만 연나라의 철기 문화는 중산국에서 시작이 됐다라고까지 연구가 됐어요. 근데 그 중산국이 누구다라는 키를 우리가 되찾게 된다면은 중국에 엄청난 파급이 오겠죠. 근데 과연 그거를 해결해 줄 학자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과연 눈을 돌리는 학자가 있겠는가?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왜 그러냐면 요거 하려면 또 박 터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흉노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이제 오프닝입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